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글로원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4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가 몰렸던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합니다. 이달 코스피 시장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세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개인의 선택은 SK하이닉스, 외국인의 선택은 삼성전자를 픽하며 매수하는 종목은 엇갈렸으나 공통적으로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확인하고도 5월도 반도체의 한 달이 될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 반도체주 단기 중장기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본질이 뭡니까? 500년 전에 히딩크 감독의 조국이었던 네덜란드에서 처음 생긴 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때 동인도 제도, 동인도 회사라는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향료라든가 굉장히 비싼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물건 판 게 근본이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내 돈 일부를 투자하겠다 그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절대 다른 분에게 비밀 지켜주십시오. 제가 비밀 알려드릴게요. 금년에요, 202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업종 2개 압니다.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온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 때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으로 계속 뛰어야 되는 건 불가피한 겁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정말 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금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가장 수익을 많이 버는 업종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드렸죠. 반도체 30% 그리고 자동차 20% 요 비중의 차이만 두시라 이겁니다. 1분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식시장 상승이었습니다. 2,400에서 2,800까지 갔죠. 2분기 어떤 상황입니까? 조정입니다. 2분기에는요, 아무리 주가 잘 올라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2,800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3분기, 즉 7월, 8월, 9월 어떻습니까? 또다시 우리 주가는 올라가서 2,800을 저는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배경은 뭐가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의 실적 호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히 어제 반도체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니까 야, 이제 반도체 주가 끝났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5월, 6월 달에 이제 내일부터죠. 5월, 6월 2달간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쉬어갈 것이고 반도체도 힘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 하반기, 즉 3분기, 4분기에 또다시 반도체와 자동차 주도로 우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짚 모자는 언제 산 게 쌉니까? 겨울에 산 게 쌉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비중을 항상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잘 담궈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25만 원 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25만 되면 팔으라고 그러셨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74, 8기, 9도, 다시 말해서 7만 원대 사가지고 8만 원대 기다리시고 9만 원대는 파세요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초수, 20말도, 즉 20만 원대 초반, 21만 원, 20만 원 이럴 때 사시고 25만 원 참 애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비중만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 가지고 계신 분은 뭐 한 1, 2% 정도 물량 줄이고 다음에 더 올라가면 더 줄이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서 현대차가 예를 들어 22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25만 원대 팔았던 물량 다시 되사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나순양 말씀처럼 반도체, 자동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2일에 드디어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공개를 합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 상승 모멘텀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일정을 참고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화학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거래일 그동안 소외됐던 화학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유입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일시적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반등의 서막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전거래일 화학업종은 4.05%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짚어주신 부분처럼 시세가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동률을 놓고 보면 글로벌 가동률도 그렇고
아시아권 가동률도 그렇고 각각 한 70%대, 80%대로 가동률이 아시아 가동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이죠. 한 20% 정도 수치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에 대한 부분의 영향도 있어요. 중국의 알리, 테무, 쉰 이쪽에 매출액 자체가 글로벌로 증가가 되면서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 생산 이런 부분이 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마진 같은 경우를 같이 볼 때 가동률 이 부분과 함께 마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짚어드린 요인처럼 가동률은 올라왔는데 아직 마진은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가동률과 마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가동률을 놓고 마진은 이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어제 업종 기준으로 4%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우선은 이 반등 같은 경우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데이터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고요. 2분기는 전통적인 성수기 부분도 있고 현재 환율 수준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환율 효과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여기에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먼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재고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수요 회복이 나타났을 때 가격이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목이 효성 TNC,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화학주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인 밸류 하단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업황 회복 같은 경우가 가동률, 그다음에 이쪽 단으로 올라오는 구조 안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전통적인 화학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이상은 반등이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워낙 저점에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주가 한 10% 정도의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반등 여력이 있는 화학주는 화학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다운스트림 업체 중심의 화학주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언급해 주신 효성그룹주들일까요? 다운스트림 쪽 같은 경우가 다운스트림 쪽은 밸류 매력이고요.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 같은 경우는 이제 벗어나는 단계고 여기에서 수요 회복 같은 경우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효성그룹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주 워낙 저점이다 보니 어제 고개를 들었지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턴이 확실히 돌아선 건 아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좀 주의하자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볼 종목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상반기 IPO 최대어인 HD 현대 마린솔루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청약에 25조 뭉칫돈이 몰리며 올해 최대 규모 증거금을 경신한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렇게 자회사가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모회사인 HD 현대 주주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에 따른 모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HD 현대의 주가 향후 향방 어떻게 될지 김성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 상반기 IPO 최대어인데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255대 1까지 될 정도로 좀 크게 관심이 있는 그런 회사고요. 선박 AS 관련 회사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한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2천억을 넘는 그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6년 동안에 매출액 6배, 이익도 4배 성장을 하면서 HD 현대그룹 내에 또 시너지 효과까지 더하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기관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더 큽니다. 오히려 기관들은 수요 예측에 있어서 보예수 그 의무 확약까지도 더 하면서 물량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한 노력들을 크게 좀 하면서 특히 기관들의 중심을 가장 좀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HD 현대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실례로 이제 LG화학과 LG엔솔의 경우를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도 발표했을 때 LG화학 그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분 가치의 3분의 1 정도가 그 시가총액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워낙 크죠. 그렇죠. 근데 LG화학은 이제 거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자체적으로 양극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어제는 PBR 1배 미만에서 오랜만에 강한 거래량 함께 반등이 나오긴 해서 추가 반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5월 2일 날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된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이제
이제 HD 현대 주주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울상을 지금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LG화학의 이런 쪼개기 상장 때문에 이제 법이 하나 통과가 된 것이 5년 물적 분할하고 5년 안에 이 분할 상장을 못하게, 만약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물적 분할한 지 7년이 돼가지고 여기에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도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기존 주주들 달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조금 염두를 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뭐 대박 나겠죠. 뭐 어쨌든 그 상장 당일은 주가가 뭐 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뭐 높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모회사인 HD 현대가 주주들을 어떻게 달랠지,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중복 상장 우려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주권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증시 격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의 선별 투자는 모멘텀 ETF라는 그게 지금 뜨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또 모멘텀 ETF 투자 전략은 언제까지 유효할지 내용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식은 특성에 따라서 퀄리티, 모멘텀, 성장성, 밸류, 배당권, 변동성 등의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화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멘텀은 주가 추세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한지를 추세 운동량으로 측정해서 나타낸 지표로서, 여기서 모멘텀 ETF는 결국 지난 수개월간 상승 탄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종목들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올해 모멘텀 ETF 성적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상장된 7개 모멘텀 ETF들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9.1%로서 현재 1.2% 상승을 보인 코스피 대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이 11.6%였고 가장 저조한 성적이 5.2%였는데, 이렇게 모멘텀 ETF들 간의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성 종목이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수익률 1위인 KB스타 모멘텀 밸류 ETF에는 삼성전자가 27%, KB금융이 8.5%, 기아 8.1% 순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서 좀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 비율도 조금 높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에이스 스마트 모멘텀 ETF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6.4%, SK 하이닉스가 8.26%, 그리고 현대차 2.8%로 일단 반도체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가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4월 들어서 반도체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모멘텀 ETF의 장점은 상승장에서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해당 업종에서의 주도 종목들로 구성되는 만큼 전체 지수를 표방하는 지수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될 때에는 수익률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장 대비는 좀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 전략은 지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용도로서 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수가 추세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뭐 121선에 위에 지수가 유지하고 있는 구간, 또는 주간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30주간 기준으로 그 위에 지수가 있을 때 좀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에는 어떤 모멘텀 ETF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올해는 일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퍼포먼스는 지금 모멘텀 ETF가 가장 그래도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두시고, 혹시라도 변동성이 확대돼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퀄리티 ETF라고 우량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런 ETF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KB스타 같습니다. 모멘텀 밸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과 관련해 여러 리포트가 발간됐는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기, 옛 아프리카TV인 숲, 아모레퍼시픽, LS일렉트릭 그리고 SK가스의 목표가는 상향 조정됐는데요.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SK이노베이션 목표가를 기존의 2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 삼성전기 리포트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IBK투자증권은 삼성전기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으며 이는 광학통신 부분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분기 실적은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IT 업황 개선 수혜와 함께 하반기에는 AI 관련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TV에서 이름을 바꾼 숲입니다. DB금융투자는 숲과 관련해 트위치 스트리머와 유저들의 정착이 안정화됐다며 이로 인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는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숲도 런칭할 예정이라며 단기에 글로벌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콘텐츠 확장 측면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실제 결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했고 따라서 목표가를 15만 4천 원에서 16만 7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아모레퍼시픽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적착폭이 예상보다 적었다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중국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올해 해외 영업이익은 기존 예상보다 약 365억 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은 LS일렉트릭입니다. 하나증권은 LS일렉트릭과 관련해 전력기기와 전력인프라를 중심으로 1분기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전력기기 부분의 경우 전년 대비 24%, 전력인프라 부분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요. 이외에도 북미 초고압 송전설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여부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목표가는 11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엔 실적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타이어사 성적표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타이어사 중 첫 타자로 성적을 공개한 건 금호타이어였죠. 재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금호타이어, 올해는 고수익 제품 덕에 10년 만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사실 금호타이어뿐 아니라 타이어 3사 모두 호실적이 예고된 상황, 타이어주 전반적인 전망과 주가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예선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실적입니다. 특히 금호타이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00억이 죄송합니다. 1,450억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1조를 넘었죠. 거의 1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핵심적으로 고수익 상품의 비중을 높였다는 겁니다. 전체 매출의 42%가 굉장히 고인치, 폭이 넓은 광폭 타이어라 그러죠. 그걸로 매출을 많이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호타이어가 얼마나 아픈 과거를 겪은 줄 아십니까? 지난 10년 전, 즉 지난 2014년도에요. 금호타이어 주가가 놀라지 마십시오. 14,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높던 주가가 불과 4년 전에 2010년도에는 얼마였냐? 3,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던 주가가 이제는 드디어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올해 이제 실적이 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6,700원이니까요. 저점 3,000원보다는 약 한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서둘러 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빅4, 다시 말해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4종목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목도 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플이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5% 미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원칙인데 만일 금호타이어 오늘 차트를 흐름 보시고 나 이 종목 괜찮다 그러시면 5% 이내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바로 사시지 말고 3,000원부터 6,700원까지 거의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금년 연초가 4,0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다면 저는 5,000원대 초반,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는 한 10에서 15% 조정받을 때 그때 매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나 소장님은 확실하게 적게 먹어도 안전하게 간다. 뭐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맞는 전략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불황의 터널에 빠진 패션업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기조 때문에 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F&F, 또 영업무역 같은 의류주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고물가,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면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성웅 이사가 하반기 의류주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의견을 전달해 주시죠. 네, 의류나 섬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고 그다음에 재고의 상황 같은 경우를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주목받았던 F&F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영업이익 감소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OEM, ODM사들을 집중적으로 의류사들은 보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를 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소비 침체의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해외 쪽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했는데 초기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이 수익이 걷어지는 시점 이후에는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를 놓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 통제는 나타나는데 판매 같은 경우에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는 멀티플 수치를 높여서 적용을 했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할인한 수치를 적용하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고 관련 추이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재고 같은 경우가 감소가 나타난 기업, 그다음에 전방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실적이 빠졌다가 증대가 나오는 기업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주들은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아디다스에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작년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에서 1분기 넘어오는 상황이 우선은 재고 같은 경우가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재고를 조금 쌓죠. 소진이 되고 나면 이 부분 리스타킹 효과에 더해져서 아디다스의 실적 추정치 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 쪽에 진출이 이루어졌고 지금 아시아권이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 중국 일부 이렇게 스노우피크의 브랜드의 마케팅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기타 국가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기업 다 공통적인 부분은 재고에 대한 부분의 이상이었고 전방 시장 안에서 이렇게 수요가 늘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성웅 이사님의 그 말씀 안에는 재고가 네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픽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용재 이사님께도 들어볼까요? 현 시점 의류주 토픽주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단 재고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재고를 다시 비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실적이 지난 작년 3분기, 4분기를 바닥으로 올해부터 턴하는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높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한세시업이라든지 화성 엔터프라이즈, 휠라 홀딩스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대표 종목인 영업무역 F&F는 아직 실적 추정치가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보자는 의류주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휠라 홀딩스 토픽 종목 제시해 주신 만큼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도 실적으로 마무리해 봐야겠습니다. 스판덱스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효성 TNC가 비수기에도 불구 1분기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뒀는데요. 2분기에는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실적 개선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어제 4%대 상승 마감한 효성 TNC. 자, 김성준 이사님 현 시점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컨센서스 5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76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단가도 올라가고 생산량도 증가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는 그러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호실적 달성을 했고요. 역시 이제 2분기 성수기를 맞이해서 더 추가적인 업황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요처가 이제 룰루레몬,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회사인데 앞서 이성웅 이사님 말씀처럼 최근에 재고자산 감소 추세가 여기도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늦어도 연말에는 다시금 좀 이제 재고를 확대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이제 이 효성 TNC는 이 글로벌 스판덱스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는 1위 사업자인데요. 전체 5개 회사가 80%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입니다. 2022년 호황 당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인도에 증설을 하면서 이 호황을 좀 누렸고, 근데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런 영세 업체들이 대규모 등장을 해서 공급 과잉 때문에 최근까지 계속해서 불황이 이어져 왔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불황을 겪으면서 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절반 정도가 퇴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혹자는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가동률이 30에서 40% 정도에서 최근에 89%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그 불황이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89%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추가로 더 늘려봐야 추가적으로 더 늘릴 그런 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앞서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도 화학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효성 TNC는 PBR 기준은 1.2배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주보다는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장부가 대비 싸다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은 1조 6천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에서 이 정도 실적이라면은 충분히 이런 그 실적적인 그런 저평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쪽에 더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증시 시장이니까 단타 치실 분들은 오늘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재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10시부터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부문별 구체적 실적과 향후 전망, 그리고 생산량 증가와 향후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한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LG화학, 삼성 SDI, OCI홀딩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우건설, 호텔신라 등 총 22개사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어제장 삼성전기처럼 최근 주가가 하락한 종목 중에서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등에 성공하는 종목들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예상 실적을 미리 좀 사전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예비 승인 소식으로 테슬라가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15%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어제 국내 시간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상한가를 기록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라이콤을 비롯해 시간에 7% 상승한 피런티어, 5% 상승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등이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묻혀서 약간 좀 주목받지 못했지만 애플도 2%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반기 AI를 탑재한 아이폰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만큼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도 오늘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기도 했지만 밤사이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반을 다졌다라는 소식 속에 무려 주가가 15%나 급등을 했거든요. 어떤 분한테 여쭤보죠. 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 반등의 지속성을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쪽에 미국 양극재 기업들 SQM이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긍정이고, 자율주행 쪽은 어제 시간 외로 강하기는 했지만은 시세 연속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국, 그다음에 글로벌 쪽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